이번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나주지 뉴욕 특파원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밤사이 주요 지표들도 많이 발표됐고 FOMC 회의 결과도 나왔죠. 사실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에는 증시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혼주세로 마감을 했는데 전반적인 특징들부터 짚어주시죠. 네, 간밤 미국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는 5월 FOMC였습니다.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장중한 때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1%대 상승까지 올라갔지만 장 막판에 차익 실현 매물이 몰리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23% 올랐고 S&P 500은 0.34% 하락, 나스닥 지수도 0.33% 하락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5월 FOMC는 성명서와 기자회견 모두 비둘기파적이었습니다. 성명서에서는 크게 세 가지 부분을 주목할 만한데요. 첫 번째는 경제에 대한 판단입니다. 연준은 성명서에서 최근 몇 달 동안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로 향해 가는데 진전이 부족했다라는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또 경기 확장, 고용, 인플레이션이 목표를 향해 왔다라는 부분을 과거형 시제로 변경해서 지금까지는 고용과 인플레이션이 목표를 향해 왔지만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두 번째, 시장이 걱정했던 금리 인하 관련 문구는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2%로 지속적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추가 확신이 들 때까지 금리를 내리는 게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라는 기존 문장을 유지했습니다. 시장은 인하 언급이 사라지거나 인상 관련 문구가 추가되는 점을 걱정했는데 이런 변화가 없었다라는 점이 비둘기파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QT로 불리는 양적 긴축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연준은 매달 600억 달러의 국채를 상환해 왔는데 이를 250억 달러로 줄였습니다. 시장에서 그동안 돈을 그동안 걷어들였던 것보다 덜 걷어들인다라는 의미입니다. 6월로 양적 긴축 완화 시점을 확정했고 또 이 브레이크를 밟는 정도도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강해서 이 부분은 시장에서 역시 비둘기파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장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면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기자회견 주요 내용들도 같이 전해주시죠. 네, 비둘기파적인 FOMC를 완성한 건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시장은 파월이 기자간담회에서 매파적인 톤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이미 지난달 파월 의장이 최근의 경제 지표가 금리를 인하하는데 더 큰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확신을 얻기까지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파월은 기자회견에서 1분기 물가가 예상만큼 내려오지 않았다면서 이런 메시지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은 이미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거의 지워버렸다라는 점입니다. 시장에서는 높아진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되살아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 초반부터 다음 연준의 행보가 금리 인상이 될 것 같지는 않다라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수준의 금리도 충분히 제약적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를 목표치까지 내릴 만큼 더 제약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에 대한 이 질문에는 경기 침체는 10%에 달하는 실업률과 이 높은 한 자릿수의 물가 상승률을 뜻하는 것인데 이 현재의 실업률은 3% 수준에 불과해서 경기 침체도 아니고 또 물가도 목표보다는 높긴 하지만 서서히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는 보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기업 실적 얘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자, 오늘은 퀄컴, 도어대시 좀 굵직한 기업들이 또 실적 발표를 했는데 퀄컴 내용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장 마감 후 실적 발표한 기업 중에 가장 관심을 받은 곳이 퀄컴입니다. 지금 시간 외에서 5%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시장의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내놓은 덕분입니다. 주당 순이익이 2.44달러로 월가 예상치보다 높았고요. 매출은 93억 9천만 달러로 역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다음 분기 실적 전망치도 기존보다 높여 잡았는데요. 퀄컴은 이번 분기에 매출 92억 달러를 예상한다고 밝혔는데 이거 역시 월가 예상치인 90억 5천만 달러보다 높은 겁니다. 이렇게 퀄컴 실적이 좋았던 건 휴대폰, 자동차 같은 이 반도체 칩 판매량이 늘었기 때문인데 이 휴대폰 부문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해서 이 스마트폰 시장이 침체해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줬고요. 특히 중국 내 수요가 크게 증가한 부분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자동차 부문도 35% 성장했지만 이 사물 인터넷 부문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 줄어드는 모습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특파원이었습니다.